제가 그 캐롤 때문에 예. 사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동네 골목 상권들이 하도 죽어서 예. 좀 그 가면은 뭐 징글벨 이런 것도 있고 뭐 번쩍번쩍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동네에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몇 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요. 동네에 반짝이도 달고 캐롤도 좀 틀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내게.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나빠서 그래요. 예. 아무도 그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상관없는데 가만히 계세요. 사람 부르다고 말도 못하게. 정식 소개할 때까지 가만히 좀 이렇게 또 찬스다 싶었는데. 계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떠든 시간이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름대로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가 라디오 스튜디오 부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넥타이도 우리가 조금 좀 빨간색 보타이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손님도 오늘 네. 방금 목소리가 잠깐 나갔죠. 네.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이분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분입니다. 성남에서는 네. 왜냐하면 성남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예. 성남에서 빨간 옷을 입고 달려온 산타클로스 같은 분. 네. 둘리 아빠 고길동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이다 시장. 이렇게 하면 누군지 벌써. 다 알죠. 알겠습니다. 자, 시사 안드로메다가 지자체장 특집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손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됩니다. 네, 봉이 풀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좀 소개를 너무 거하게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사 안드로메다가 TV로 처음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특집, 안드로메다. 대선 안드로메다. 네. 대선 때 잠깐 하는 스페셜이었는데 그렇죠. YTN 사장님 이하 간부들 노조원까지 다들 좋아해갖고 노조에서 이거는 특히 좋아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은 그냥 날리면 안 된다. 그래서 라디오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안드로메다가 첫 번째 주자가 첫 번째 출연자가 이재명 이재명. 씨. 우주네 우주. 와 이거 무중력 봐. 상태. 이재명 후보님 무중력 어디 상태에서. 있습니까? 여기 오셨네 여기. 싸움 딱이라고 들렸는데. 그 말로만 듣던 싸움딱. 종북시장이라는 공격도 예전에 빨갱이 받았었듯이 시장이란 얘기를 저는 북한의 이 3대 세습 체제라든지 이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체제라든지 저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거짓말이야. 최근에 헌재에서 성마의 특별법이 합헌이 났잖아요. 이런 곤란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비범죄죄 기사거리 되는데 아쉽네. 아이, 진짜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나.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그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니 가 보니까 너무 어설프더라고. 이게 처음이어서 그랬겠지만. 근데 이렇게 대성했군요. 그렇습니다. 첫 출연자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이게 너무 자화자찬을 아니, 하는데. 정말입니다. 농담했더니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라디오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있게끔 한 굉장히 공로자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고 물론 뭐 우리는 잘 되고 시장님은 이제 후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 특집 한다면 무조건 이 시장님 먼저 모셔야 되겠다. 1번으로 모셔야 1번으로. 그렇군요. 항상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뭐 섭외 안 되니까 막 부르기만 하면 나오는 저를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이번에. 네. 박원 시장 저 다음에 나옵니다. 뒤입니다. 다 뒤에 있어요. 예. 다 뒤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때 만나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죠? 그럼요. 네, 지난 그렇죠. 3월이었으니까요. 네. 3월 달이고. 아, 오래됐네요. 네.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 카메라 마사지 덕인지 예능에도 나가시고 하니까. 네. 아, 내가 솔직히 자백을 하면 방송에 나간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스타일을 신경 쓰게 그렇죠. 되고 제가 원래 흰색 와이셔츠 외에는 안 입었는데 네. 와이셔츠 색깔도 좀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좀 신경 신경 쓰고 쓰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어디 한번 잡지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 패션 잡지 같아요. 네. 무슨 화보를 찍었더라고. 저도 봤어요. 멋있어요. 옷하고 막 신발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찍으신 거는 예. 거의 포즈가 네. 모델 포즈죠. 네. 아, 그거 실패작이라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보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이게 뭐냐 가도 넘어갔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 중 혹시 시장님 뭐 TV 나오고 화보 찍고 하다가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같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혹시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돌려서 나를 찾는 경우도 있고
혹시 검색어 연예인에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검색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러면 병이 확실히 중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하루에 포털에 이름 몇 번 써봅니까? 본인의 이름. 이재명.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거 기존에 이제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매번 한다고 얘기한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고 본인도 그러던데. 제 이름 검색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건 연예인병하고 좀 관계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뉴스 혹시나 까는 거 없나 또는 뭐 교정해야 되니까 신속. 그렇죠. 사실 며칠 전에 또 그런 게 있긴 했어요. 그저께 뭐 화장실에 앉아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탁 또 제 이름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잘못된 정보 이런 거. 잘못된 정보. 그래서 바로 그럴 때 바로 바꿔야 되니까. 네, 네, 네. 저는 요즘에 제 이름을 검색하기 겁나가지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출연하신 예능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재방 상방이 굉장히 많이 그게 들어요. 제 방송이 재밌어. 많아요. 그렇죠? 네. 케이블 네. 채널에서. 네, 근데 그죠? 본인이 어떻게 출연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셨을 텐데 출연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후회합니까? 아니면 잘했다는 결정을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아주 잘한 결론이 됐고요. 시작할 때는 정말 공포였습니다. 공포. 제가 석 달 동안 안 한다고 도망 다녔거든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 아니겠냐 했는데 사실 그 방송 초기에는 대단히 이미지가 나빴죠. 비난도 엄청 많이 들었고 딱 경상도 꼴통 할배, 한남 뭐 그 가부장 이런 느낌을 가져서 안 그래도 그 미워 죽겠는데 저 봐라 저 하는 짓이 저러지 않냐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횟수가 좀 거듭되면서 사람이 저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으로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방송이 보통 대본 연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연출을 없었어요. 그대로 같아요. 아, 이거는 네, 완전히. 진짜. 집안이 그대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김혜경 여사님이 더 인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좀 억울한 측면인데 이 사람의 그 소위 빅픽처에 제가 걸려든 느낌이 든 거예요. 지금 요즘은 사실은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제가 집안 뭐 살림에 또 역할을 부여받고 있죠. 안 하면 뭐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전에는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나가서 제3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저를 보니까 야, 이제 너무하네 싶더라고요. 이 작가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옆 동네 사람이거든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 들여다보면 아마 황당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 프로 못 보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 프로 보니까 아파트 명의 이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변호사님이 있어서 잘 알잖아요. 그 제가 도장을 마저 찍어서 주면 문서 위조. 네. 그죠. 거기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 무인증명 다 해가지고 막 도장 찍어낼 수 있는 상태에다가 등기에 필요한 비용 1,378만 원, 통장, 인감 다 합쳐서 딱 줬는데 일종의 쇼당을 친 거 아니겠어요? 네. 쇼당이라는. 저는 할 거 다 했는데 등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걸 보고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와 이재명 씨는 정말 머리 좋다. 저렇게 하면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딱 하신 거죠 그렇게. 그게 이동형 작가의 문제예요. 저는 해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도장을 3개 찍는 게 법률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안 알리고 몰래 도장을 3개 찍으면 그게 문서 위조에 해당되죠. 위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벤트 한다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고 물고 들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결국은 이제 완벽한 상태를 줬는데 다 챙겨 갔더라고요. 근데 서류도 없어졌어요. 제가 찾으니까 없어. 도로 가져올 수도 없게 어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버렸더라고요. 이미 뭐 권리는 넘어간 거죠. 네. 그 삼식이라는 별명은 뭐예요? 아이고 참, 그게 정말 억울한 건데 아니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을 영식님이라고 하고 그 한 끼 먹는 사람을 일식시 그리고 2끼 먹는 사람은 두식이 3끼 먹으면 삼식이 새끼 집에서 새끼를 밤에 간식 먹으면 갓나이 새끼 뭐 이렇게 자주 간식을 먹으면 종갓나 새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했는데 제가 삼식이라고 지금 몰린 거잖아요. 아니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시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를 삼식이로 몰아가지고 본인의 그 음식 솜씨를 사실상 자랑을 하더니 요새는 빅픽처. 요새는 딴 데 알려주지 마세요. 요리책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너무하네. 그래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봐야 되겠네요. 자, 다른 얘기 한번 봅시다. 우리 방송이 그때 이제 이 시장님 나오고 한 7개월 지났는데
작년 이맘때는 뭐 그때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을 이제 살벌할 때죠. 그렇죠. 촛불 집회할 때 한참일 그렇죠? 때였으니까 예. 또 항상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로 거리로 나갔을 때 아닙니까? 1년 지났을 때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작년 생각해 보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냥 24일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토요일 뭐 일요일은 막 아예 광화문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는 뭐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여서 네. 날씨도 춥고요. 또 막 길에 맨날 서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있고요, 사실. 또 제가 또 말을 많이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많이 말을 해놔서 뭐 책임 의식감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년 2018년 12월 23일쯤 과연 우리 이 시장님 어디 있을까? 성남에 그대로 있을지 수원에 도청으로 갈지 아니면 여의도로 갈지 글쎄요. 예. 여의도로 갈 가능성은 제로고요. 예. 네, 그건 제로고 혹시 뭐 술 먹으러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남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죠. 뭐 수원? 뭐 상징적인 표현되면 그럴 텐데 네. 뭐 알 수 없죠. 네네네. 이게 제가 성남 시민이잖아요. 예. 그거는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집에서 뭐 한숨 쉬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 안 된 다음에. 예. 그리고 그 엊그제인가요? 오늘인가 어젠가 기사 난 거 보니까 그 성남 직원들의 피자를 엄청난 몇천 뭐 얼마나 피자를 엄청 쌌다고 쌌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장님 사비로? 이거 그 사비로 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기부행위에 기부행위. 그래 되네요. 안 되고요. 근데 이 시장들 단체장들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예.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그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업무 추진비를 한 석 달 동안 안 썼어요. 왜냐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경선 쫓아다니려고. 그래서 뭐 한 두 달은 아예 영원 하나도 안 쓰고 한 달은 뭐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 여유가 좀 있었고. 네. 근데 마침 또 우리가 도평가 에서 네. 3년 연속 1등을 해가지고 일 잘한다고 공무원들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5억 원을 상금으로 받았더라고요. 어디서 주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야, 경기도 통틀어서 성남시가 1등한 겁니까? 3년 동안 3년 계속. 동안.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거거든요.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마침도 그날이 이 눈이 많이 내리는데 우리 성남시는 공무원들이 밤에 눈치러 다니거든요. 예.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새벽에 나가면 눈치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한번 있는 거 딱딱 긁어서 연말도 다 돼가고 해서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투표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동네 골목에서 다 살아. 각 그것도 과 궁금했어요, 진짜. 동별로 네. 기관별로 싹 주되 대형 마켓에서 사는 거 금지. 그래서 동네에서 다 사기. 작은 데서. 다들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럼 두당 몇 조각 정도 먹은지 궁금한데요. 조각수는 내가 모르겠어요. 조각을 내가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야. 사실은 질문지 짜면서 저희가 그 공보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네. 지난 얘기하지 마라.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공보팀 무시하고 하세요 그냥. 네. 카운터파트인데. 아니야. 네.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질문하세요. 그렇구나. 이미 트위터를 통해서 뭐 입장은 밝히셨는데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발언을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내심 뭐 이 얘기를 아니 뭐 저야 하셨던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대충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수도권 규제 철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이런 걸 이제 일종 티저 광고 뭐 이런 기법으로 올리신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뭘 또 관심을 끌려고 그러시는구나. 뭐 푸시업도 하고 막 그러시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면 든 생각이 이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게 도지사는 도의 관리인으로 모습이잖아요. 도민들. 그러니까 집주인 눈이 시퍼런데 그 모습이 일하다가 내가 이 집을 포기하겠습니다. 너그 집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집을 포기하겠습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네. 황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건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을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렸던 거죠. 수도권 규제 철폐든 뭐 제 식으로 말하면 규제 합리화든 뭐 합리적 조정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지. 뜬금없이 좀 통합 얘기를 하고 통합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포기 얘기를 하고 좀 오버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또 한 6개월,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문정부의 7개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열심히 잘하고 있죠.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죠. 네. 또 똑같은 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세상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순실이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문정부가 이제 적폐청산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정치보복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걸로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고득에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 정치 보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예. 저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아니 제일 큰 원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사는데 규칙을 정해놨는데 규칙 중에서도 어기면 처벌하는 규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치부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사실상 용인되고 있죠. 그리고 힘 세면 더 봐줘요 또. 예. 힘없는 도둑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훔치면 바로 감옥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예. 그것도 편을 먹어가지고 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훔치면 웬만하면 용서되죠. 화해, 화합, 통합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적폐청산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트위터에 적폐의 핵심 MB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올리셨어요. 시장님께서. 네. 다스 BBK 고발 2주가 넘었는데 네. 아직 검찰에서는 수사 착수 안 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셨거든요. 네. MB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래 이제 도둑을 잡으면 이제 도둑 한 명 한 명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소굴을 틀어야 되거든요. 도둑 소굴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거지를 없애야 되는데 박근혜가 소위 예. 박근혜 정부의 그 도둑 소굴의 대마왕이었다고 하면 저는 MB 정부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예를 들면 자원외교, 예산 낭비, 그다음에 뭐 엄청 많잖아요. 특히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문제 제기했던 뭐 세상에 안보 노래하는 사람들이 활주로 각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건축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 보고 이거 한 번은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특히 뭐 선거 관련 장난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스, BBK 이 문제는 공소시효도 뭐 한 2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예. 처벌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피해자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지자체장 특집부터는 프로필은 뭐 네. 이재명 시장 프로필 다 모르는 사람이 알잖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이재명 시장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네.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 저는 좀 알 것 예. 같아요. 중간에 가장 큰 거. 김혜경. 국가와 민족. 경기지사겠네. 그게 맞다. 그게 맞네. 봅시다. 네. 뭘로 하시? 가장 큰 부분. 이거 사실 내가 가짜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솔직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이건데 이거. 선거 나왔습니다. 선거. 예, 그렇죠. 최고 중간에 선거가 있다. 제일 큰 거. 네. 뭐 늘 6개월, 생각하시죠. 6개월 이거 원래 아닌 척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이상해요. 아니 저기서 뭐 시민 뭐 이러고 이러면 국민 뭐 국가 이거 네. 이상합니다. 그래요. 예. 선거가 맞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나 요새 이분 때문에 진짜 힘들어. 그래요. 누굽니까? 김혜경 여사님. 네, 이게 여사님 맞네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그냥 아내도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부르세요? 높여가지고 마누님이라고. 하느님 비슷하게 요새 마느님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부르는데요? 마눌님 아닙니까? 안 됩니까? 마누라잖아. 그거. 마누라. 곧 쫓겨나실 것 같습니다. 네, 마느님. 아니 근데 이 사람 뭐 TV 나오는 거 보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메뉴 다 본인이 막 그냥 정하고 이러시던데. 아유 안 그래요. 변했습니까? 다 동의할 거죠. 우리 시키는 대로. 알겠어. 세 번째는. 잘못하면 뭐 사지가 멀쩡하지 못할 세 번째 뭡니까? 그래도 이게 요즘은 사실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예. 우리 8년 가까이 같이 했던
성남 시민. 네. 성남 조심. 시민. 네, 서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 네. 딴 데 가지 말라고.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뭐 3위 더 가네요. 저 성남 시민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어디 가지 마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우리한테 오세요 하는 분도 계시죠. 뭐 그건 인터넷으로 꽤 많긴 한데 그건 장난에 가까울 테고요. 제가 이번에 대선 경선을 나갔는데 그래도 저는 성남에서 표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복귀한 다음에 여기저기 좀 아는 분들 찍어줬을 만한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경선 때 많이 찍어주셨죠? 그랬더니 안 했대. 뭐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는 안 가는 게 더 좋은데 뭐. 그래서 제가 이거 황당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 마음이 좀 비슷해요. 저기 청와대보다 성남 시민이에요, 저분. 그러네요. 저 성남 시민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도 좀 삽시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좀 봅시다. 다음 공정. 거는 공정. 늘 이야기하시는 협회 부분이 청산 공정국가에 대해 제 꿈이니까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마지막은 요거부터 해놓으면 이게 참 이게 궁금합니다. 좀 작은 건데. 배고프다 그랬는데 배고프다고요? 네.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밤에 제가 집에 저 대봉을 박스로 사다 놓고 익을 때마다 골라 먹는데 요새 그게 좀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거 엄청 맛있는데. 야식 같은 건 이제 전혀 못 하시겠네요. 이제 뭐 금지 당하고 있죠. 술은 어떠세요? 이분 때문에. 술은 어떠세요? 술도 잘 못 먹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살이 찌면 사람이 좀 이렇게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아니 저는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배고파해서 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요즘에 뭐 청소년 배당도 있고 학생 배당도 있고 계속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교복 무상교복 고등학생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여기 다 있는데 뭐 솔직히 저도 좀 인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지금 니네 뭐 하냐? 우리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디 네이버 가면 보이죠? 네이버 TV 보면 됩니다. 또 유튜브로 보시고 페이스북으로 보시고 또 저희 뉴스에도 이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이 시장님 계속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글씨 운영자 짐이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 시작했다가 포기했던 적 여러 차례 있으셨죠? 저도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영어로 많이 말하면 할수록 영어가 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민글리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로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대화하니까 영어 스피킹을 향상시키는 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민글리시에서 공부 시작한 엄마 아빠가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공부를 시키고 바빠서 잠시 쉬었다가도 꼭 다시 찾아오는 곳. 그런 곳이기에 제가 제 목소리로 당당하게 광고할 수 있는 거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 지금 바로 지민글리시 홈페이지에서 무료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십시오.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외국인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바로 신청하십시오. 네, 지민글리시 광고 들었습니다. 네. 영어 잘해요?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데 저게. 그렇습니다. 이 30분씩 매일 이렇게 1개월 동안 20회 수업이 95,000원이라는 획기적인 수강료라니까 원어민하고 싸네요. 싸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게 그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그렇죠. 쓰고 읽는 건 잘하는데 회화가 안 돼. 듣고 말하는 게 안 돼요.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 꼭 필요하니까. 네. 지민글리시. 예, 혹시 그동안 영어를 포기했던 분 계시면요. 하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 이것도 해외여행 가기 직전 한 달만 딱 20번만 해도 어느 정도 된다더라고.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 레벨 테스트가 있대요.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짜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참 여기 광고 또 저를 싫어하는 많은 분들이 이돈형 돈 또 올라가지고 출연료도 받고 광고도 한다고. 그렇지 않은데. 이 광고도 YTN에 가져가요. 제가 갖고 간 게 아닙니다. YTN 예산이 부족하나요? YTN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사 안드로메다를 만드는 데 써요. 왜냐면은 박지훈 변호사의 출연료가 워낙 세가지고 출연료 보장해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라디오에요.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숨기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이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 나갈 생각이 있고 제가 질문을 당내 경선은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투표 ARS나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이 시장이 앞서지 않냐니까. 인지도. 아니라고. 뭐 이래 뭐 인지도도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경기도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선보다 예선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상태를 두고 야권은 분열돼 나올 거다. 그리고 현재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뭐 따놓은 당상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이 진보, 맨날 그 분열하는 이 진보들도 선거 때가 되면요. 네.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화, 연대, 통합합니다. 계속 했잖아요. 네, 또.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익이라면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집안도 팔아먹을, 응? 부모도 버릴 뭐 그런 그야말로 특히 가짜 부패 보수들, 가짜 보수들. 네. 이 세력들은 분열 때문에 이익을 잃게 된다. 연대하면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연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00%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진보도 선거에 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단결하는데 보수 진영이 현재 상태로 분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이미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통합 얘기들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저는요. 통합될 가능성도 많고 통합이 안 되면 연합공천이든지 이렇게 할 테고요. 그것도 안 되면 후보 단일화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할 일은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국면이 다음까지 계속 갈 거다. 6개월 후까지 갈 거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계광장에 첫 집회가 있던 10월 29일 네. 하고 한 달이 지난 11월 12월 초 상황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한두 달 사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닥에서 네. 완전히 바뀌었죠. 네. 정치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권력을 보고 좀 건방지네. 좀 자제시켜야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순식간에. 작년 총선 때 봤잖아요.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180석이냐 200석이냐 네. 그거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제 여론조사도 그때 보면 선거의 막바지까지 그랬어요. 종편에서 저 종편 나갔지만 평론가들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엉뚱한 소리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 사이에 돌아섰는데 네. 숨기고 있었다기보다는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네. 소위 그 도장 들고 막 도망가고 옥새나루. 뭐 그런 거 네. 막 싸우고 진박 간별사 나오고 뭐 진박이냐 뭐 친박이냐 뭐 이걸 보고 국민들이 야 저기는 권력을 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예선보다 본선이 어려울 거다. 그 얘기. 즉 예선만 통과하면 그냥 당연히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고 준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홍상희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무상교복 특히 중학교는 뭐 성남시에서 이미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고등학교로 확대로 나섰는데 이게 계속되는 시의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최초란 타이틀을 다른 곳에 뺏겨버리고 났습니다. 시의회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저는 뭐 최초로 하느냐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원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게 제 취미 활동인데 제가 시작한 작은 일들이 시작돼서 그게 뭐 나비에 날개듯이 폭풍을 만들듯이 다른 데서 확산되면 좋은 거죠. 제가 정치를 성남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남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단인데 도구인데 이런 시도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래 그걸 통과시켜주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딴 데 확산도 안 됐을 텐데 막 막아주고 지금 6번씩 부결하고 막 1년 내내 싸우고 농성하고 막 공개해서 막 말썽나고 이러니까 다른 데서 그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시장들이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는. 그래서 저는 뭐 성과라고 보고요. 최초 타이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한 거 다 알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또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 몰라요. 신학기가 돼봐야 알죠. 네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어쨌든 복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네. 정부에서 이제 하려고 했죠. 네. 그 아동 수당. 네네네. 그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10만 원씩 매월 네. 주는 거. 만 5세였나요? 뭐 이렇게 네. 5세까지. 5세까지. 5세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걸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10% 고소득층을 제외했거든요. 네, 소득 예. 90%까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10%에 들어가서 못 받게 생겨서 그렇게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이동영 작가가 그 10%에 해당해요. 제가 애가 2명 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나동수당 못 봤습니다. 예.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인데요. 네. 그 소위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서 골라내는 비용이 900억 든대요. 행정비용. 행정비용이. 골라내야 돼, 골라내. 그 900억이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됐죠. 또 한 가지는 역차별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데. 많죠. 예. 혼자 버는 사람보다 맞벌이 하는 사람이 더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맞벌이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 이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태어날 때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돈이 좀 많아서 난 못 받아. 이거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면 사실 재산 많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왜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세금도 많이 이미 내는데. 한번 낼 때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예. 더 많이 내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혜택은 안 주고 혜택을 박탈한다? 이것도 사실은 도구마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아동수당은 원래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거죠.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데 이거를 굳이 5%를 깎든 10%를 깎아가지고 그냥 선별복지 형태를 만들고 예. 싶었던 그 정략. 네.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역차별 발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부 훨씬 더 억울하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불이익이 있고 예. 이런 잘못된 정책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저기 10%가 보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지도 좀 이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잃겠죠. 잃겠고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지지를 잃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죠. 제가 성남에서 아까 교복 얘기 말씀하셨는데 교복을 안 하면 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네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못하겠어 그렇다고. 제가 이름도 쓰죠. 이런 시의원 저런 시의원 네. 누구 그러셨어요. 또 지역구까지 표시해가지고 이름 지역구 네. 소수만 표시해가지고 SNS에 올리고 하는 이유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말처럼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그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관성이 이번에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악습이죠. 악습. 이게 제가 성남에서 청년 배당을 이제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네. 지급하는 건데요. 이걸 선별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내라.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아니 청년 본인이 잘 삽니까? 왜 부모가 잘 산다고 반드시 청년이 잘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도구마거든요. 네. 그거는 삼성 재벌 같은 데나 해당되는 거지. 원래 합리적인 사회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독립된 인격체인데 왜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이 피해를 봅니까? 근데 이 사고도 잘못된 거고 100명을 그럼 골라냈다. 어찌 조사해가지고 100명 골라내니까요. 그거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네. 그거 골라내려고 그러면요. 1년에 막 몇만 명 놓고 막 맨날 고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잘하시는 네, 것 같고 지금 저희 안드로메다 청취자가 네. 직접 질문을 좀 한대요. 네. 경기도민입니다. 네. 네. 이재명 시장이 지금 성남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를 맡게 되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 단어로 좀 쉽게 좀 그 그림을 좀 표현해 달라고 그러네요. 아,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경기도의 비전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딱 들으면. 또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떤 걸로 선택하기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제가 성남시장이고 경기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다시 못 바꾸는 거라서 그렇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연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 같네요. 그 진짜. 앞서 말씀하신 고교 무상교복이 안 된 거는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28억 네. 9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2조 원입니다 우리가. 네, 큰 것도 아닌데 속상했는데 이걸 6번이나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하신 인터뷰를 보면은 지난 8년 동안 밥 먹자고 했는데 단 한 명만 응했다라는 얘기도 네. 하셨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네, 시의회 의원들이 야당 야당 의원이겠죠.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시장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밥 먹자고 하면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저는 이해해요. 일부에서 저보고 좀 타협도 좀 하고 네. 대화도 좀 하고
좀 수그리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요구는 어떤 거냐면 이걸 하자 저걸 하자면 제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네. 그럼 당신 것도 합시다. 네. 그럼 대신 우리 것도 하고 이런 타입이면 좋은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무조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5개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해가지고 2개는 하고 3개는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싸우는 정치인이 손해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그럽니다. 싸우는 사람 나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냥 좋게 웃고 지나가고 아 허허허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이런 거 보면 아 잘한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시장을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뭐 폼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패서라도 통과시킨다.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시민들한테 이거 알리고 한번 부결되면 또 올리고 시민들하고 설명해서 같이 시민들이 막 쳐들어가고 단판 짓고 심지어 성남의 노인회 간부들이 새누리당 중앙당을 쳐들어간 일도 있어요. 왜 기업 유치하는 걸 니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노인회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노인 일자리 싹 확 늘리고 경로당 지원비 더블 가까이 올려드리고 일자리 만들어드리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쳐들어가서 통과되고 또 학부모들 교육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또 반대해서 1년 내내 부결되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총선 때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 압박해가지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꽤 뭘 했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조금 성과를 냈는데 만약에 이분들 얘기대로 했으면요. 아주 무능한 자치단체장이 됐을 겁니다. 한 거 하나도 없이. 아하. 저거 뭐할로 밥 먹고 뭐 했노? 이런 소리 들을 상황이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시장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지. 네. 굳이 시민들한테 거들 표현해야 하면 고자질 해가면서 네. 일러 바쳐가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얻어맞잖아요. 표떨이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막아보고 또 화나고 지금 이게 점점 이제 악화됐는데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난번 보면 시의회에서 어쨌든 고성을 이 시장이 하는 모습도 왔었고 또 네네. 탄핵 국면에서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인기를 또 끌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유해졌다. 다른 말로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아주 아픈 질문을 제가 그런 얘기 한 일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건데 아 왜 자꾸 이렇게 튑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경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저기 변방에 있는 벼룩인데 네? 이 벼룩이 그럼 튀어야 눈에라도 띄지. 그냥 튀면 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좀 이상한 자세로 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벼룩이 점점 커서 이런 강아지도 되고 그죠? 네. 돼지도 되고 네. 뭐 소도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소가 된 다음에도 계속 벼룩처럼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소지. 그래서 미친 소가 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는 책임이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 책임에 걸맞게 조금씩은 좀 바꿀 필요도 있죠. 항상 그 의문점은 있어요. 저는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기 성남시가 이 돈이 다 어디 나오나 이런 의문도 사실 복지 부분에서 또 교부금 받기도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빚도 또 다 청산했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 홍보를 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돈 많아요. 성남시 많잖아요. 이게 문제.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이게 이제 성남 시민들이나 성남시 자체는 부자가 맞아요. 근데 성남시 정부 예산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억울한 건데 시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부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한 돈이 성남은 자체 조달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불교부 단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근데 다른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부족하잖아요. 받죠. 그걸 다 정부에서 대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돈은 성남시가 더 적어요. 1인당 세금을 따지면. 그런데 왜 성남은 이게 가능하냐. 네. 다른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못해요. 아, 통제를 받고. 통제받죠. 근데 우리는 박근혜가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수사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소송하고 이래도 그냥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아껴서 쓰면은 정부가 도로 가져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해 준 거니까 계속 아끼잖아요. 내년부터는 덜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원금이 깎입니다. 보도블록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필요 비용을 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끼면 비용이 덜 필요한 걸로 보고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체는 잘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쓰는 돈은 똑같은데 돈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잘하는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꼬리가 붙어가지고 그 돈을 자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끼면은 교복도 해주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도 해주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청지마당도 해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걸 하면 내년부터 깎여. 그러니까 지금 자치분권이 화두잖아요. 개헌도 자치분권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자치단체들이 권한이 높아지면요. 똑같은 돈을 훨씬 효율적으로 씁니다. 제가 가로등 예산도 깎은 사람이에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도 깎았는데 성남에 가로등 아무 문제 없죠. 예, 좋습니다. 25%를 제가 일괄 삭감을 했거든요. 3년째 삭감해놨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4분의 1을 깎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더라니까. 고장을 자제하더라고요. 그 협돈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껴 쓰는 거죠. 예. 고장 나면 고치고. 네. 딴 데는 글을 막 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거죠. 저 자신조차도. 워낙 이제 또 제가 포퓰리즘 좋아하잖아요. 표를 아니 포퓰리스트야.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수민들이 원하는 걸 막 해주잖아요. 포퓰리즘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아끼는 거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원을 그걸로 마련해 본 거죠. 네. 가로등 예산을 보니까 약간 저지가 있어 보여서 확 깎아봤는데 그 25% 삭감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80억입니다. 와, 그것만 고영역에서만 매년. 그거 가지고 교복해주고 뭐 산후조립해주고 남아요. 남아. 압박질문에서 괜히 이상한 거 질문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제가 원래 이게 자랑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신 와중에 제가 핵심을 짚었는데 나는 포퓰리스트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짜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소수가 똑똑한 사람이 대중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의 뜻이 존중되는 정치 시스템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포퓰리즘이란 말은요, 그 원어로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치판에서는 나쁘게 쓰이죠. 반대로 나쁘게 쓰이지.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정의잖아요. 네. 그런데 온 동네가 다 불효자들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중에 효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럴 때 불효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부모한테 막 버릇 나빠지게 왜 그리 잘해?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민이 맡긴 권력이나 예산을 지들 마음대로 지배하듯이 써왔는데 그중에서 누군가가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너 표 얻으려고 그러지. 너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게 포퓰리즘인데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뜻으로 저는 그렇죠. 바뀌어버린 거지. 되게 슬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그러는 거 너무 포퓰리즘 맞습니다. 내가 포퓰리스트지. 내가 세금 더 걷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있는 예산 아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개적으로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퓰리스트를 지향한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나빠?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시장 하면 또 떠오르는 게 SNS입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SNS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이 자리도 있고 이런 유명세도 얻었을 테고 이런 인기도 얻었기도 한데 또 SNS라는 게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뭐 대선 특히 경선 때는 이걸로 손해를 좀 봤다라는 또 지적도.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예리한 칼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 쓰면 자해를 당하기도 그렇죠.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 SNS는 저에 관한 정보를 제가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추억을 건드려 가지고 대선 때는 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압니다. 예. 다들 그 뽕 한 사발씩 취하더라고요. 청구하면 또 그래 보니까.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혹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버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뭐 결국 그게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반감을 사면 그 결국 자기 손해죠.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 보니까 정말 뽕이 취해가지고 조금. 이런 얘기 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예요.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거
이 진짜구나. 빈말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김어준 총수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말렸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 이 인간들이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셨구나. 그래요. 요즘도 SNS에서 뭐 나도 친문이다 뭐 이런 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근데 이게 너 왜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다 당연히 민주당 당원이고 문재인 정권이 잘 돼야 돼.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당권을 가진 당내 주자면 친문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경쟁하는 관계니까. 근데 이미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요. 민주당이 낸 대통령이고 국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잘 되게 도와줘야 돼요. 또 그분 또는 그분이 만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 정권이 성공을 해야 그렇죠. 국가도 좋아지고 당원인 우리도 좋아지고 함께 경쟁해서 같이 만든 우리도 좋고 또 우리의 정치적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도 길이 있지. 그렇죠. 거기서 폭망했는데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친문이니 비문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그냥 우리가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굳이 자꾸 친문이냐 아니냐 그러길래 다 친문이지. 내가 민주당 당원이고 함께 경선을 통해서 또 열심히 도와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만든 대통령인데 그럼 내가 친문이 지금 반문하리요. 그 자해행위 할까 내가 그러면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 그만 딱 떼가지고 원래 싸움 붙여가지고 싸움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이제 반문 아니면 뭐 친문 아닌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님 자랑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럴 줄 모르죠.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이제 세월호 리본을 달고 계세요. 늘 달고 계시죠. 그리고 뭐 세월호를 항상 신경 쓰셨고 그 탄핵 때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같이 부둥켜 안고 또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당시 세월호 진상조사가 잘 안 됐을 때 단식하던 이석태 위원장 찾아가서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해 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재명에게 이 세월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건이었죠.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국가 구성원들 목숨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재산 얘기도 하지만 일단 살아야 무슨 뭐 행복도 있고 무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물론 그 전에 뭐 공문해서 죽이고 사건 조작해서 사람들 감옥 넣고 죽이고 뭐 이런 많았지만 뭐 그 전에 좀 더 나가면 그 이승만 저는 그 양반 대통령이라고 안 붙이는데 그 수십만 학살했잖아요. 지금 라디오로 나가는데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저 원래 맨날 한 소리인데. 그렇습니까? 뭐 편집하세요. 입장 곤란하시면.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요. 활활 타올라서 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월호가 왜 발생했냐. 또 세월호가 사건이 생긴 다음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 또 구조 과정이 엉망진창인데다가 그리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어떤 대접을 했는가. 이걸 보면 그야말로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국민적인 또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체제의 대표적 케이스 또 그걸 극명하게 보내주는 사례 또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현실에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거에서 제 자신이 그 피해자인 느낌도 사실 들었고요. 제 자신의 일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 떼야 되는데 떼지를 못하겠어요. 할 땐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청의 벽면 현수막은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찢어져 가지고 새로 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여전히 뭐 국회 개항대 세월호기 새마을기 대신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성남 관청들에 또 시청 광장에 세월호 모형 대형 모형이 있는데 평창올림픽 때에 맞춰서 올림픽기로 좀 바꿀까 뭐 좀 양해를 구하고 요즘한테 좀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지자체장 특집 시작입니다. 첫 번째 날인데요. 또 크리스마스 특집이기도 하죠. 그렇죠. 연말연시 우리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나 많은 분들한테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이라는 말 많이 해요. 일도 많고 곤란한 일도 많았던 이런 뜻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2017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요. 네. 정말 수백 명을 죽여가면서까지 갖고 싶은 또 실제로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갖고 싶던 권력을 가졌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이 결국은 내려놨잖아요. 그것도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기대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이 만든 거죠, 사실. 네. 내년에는 우리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든 그야말로 인류사에 없는 무혈혁명, 무혈 시민혁명을 만들어냈던 우리 국민들이 희망 갖고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라. 이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첫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기 안 됐는데요.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에게 엔딩곡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너무 힘들고 그래서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하이의 한숨. 그런 젊은 층의 노래도 아세요? 아니,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래서 한숨이라는 노래. 그게 샤이니? 네. 샤이니. 종현이죠. 또 이 친구가 일찍 떠났죠, 그죠? 네. 떠나서 그 가사가 너무 애달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얘기 같아서 특히 젊은 세대들 얘기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의 한숨 이재명 시장이 요청하신 곡을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이 있으니까 듣고 싶은 분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따라오시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50분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의 직권으로 한 10여 분 더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10여 분만 다 할 테니까 팟캐스트 버전 10여 분 이 시장을 앞에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목소리 더 듣고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 버전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토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숨을 크게 쉬어봐요.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네, 49분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자, 박지훈 변호사는 이 시장한테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성남 시민이지만 실제로 최초에 이제 하실 때는 별로 지지를 안 했어요. 아니, 당신 성향상 그랬을 것 같아. 저는 진짜 포퓰리스트 오늘 처음 듣고요. 정말 싫어하는 단어죠, 포퓰리즘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제가 성남 시민으로 이제 있어 보면서 참 괜찮다, 좋다. 그리고 별 그 어떤 다름을 못 느끼거든요. 네. 근데 복지를 보니까 사실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임 시장하고 어떤 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정을 해보니까요. 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쁜 짓을 안 하면 상당히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또 이럴 때 자랑해야지. 제가 취임할 당시에요.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30만 평의 토지 아시죠? 네. 거기를 민간 개발하려고 작업을 해가지고 LH 가던 게 포기됐었거든요. 그 신영수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포기시켰어요. 그래서 동생이 거기다 로비해가지고 구속됐죠. 여하튼 그 성공을 했는데 제가 당선이 되면서 그걸 뺐었어요. 시형 개발로. 민영을 할 걸 뺏어가지고.
LH가 포기해서 민영으로 하려고 그런 거를 시 공영 개발로 제가 결정해버렸죠. 예. 얼마 그런지 압니까? 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협약서 써가지고 5,600억 정도 저희가 현금으로 확보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걸로 저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화 사업합니다. 2,600 몇십억 들여서. 와. 나머지 저희가 1,800억 정도를요. 시민들한테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해 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딱 그냥 사인 한 개로. 네. 그러니까 이런 고맙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여지가 네. 엄청 생기는 거 하나하고 네. 두 번째는 공정하게 하면 예산 집행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고요. 네.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약간의 열정과 아이디어, 정책이 있으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 살림하면서 물론 이제 세입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전임 시장은 약 6,500억 정도 빚을 저한테 떼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5천억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1조 1,00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때보다 훨씬 낫다고 느끼잖아요. 실제 낫고. 나아요. 예, 네,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예. 공무원들 공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경우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 보이는 거죠. 비교해서.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요즘에 많은 언론사에서 이재명 시장님하고 남경필 지사님을 꼭 같이 불러가지고 재밌다는데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 보시니까 정이 좀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되게 미워했거든요. 네. 제가 이게 시장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저희가 도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특히 예산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일방적으로 도 매칭 비율을 막 바꾸고 그래서 제가 막 거부하고 그랬거든요. 도가 주기로 돼 있는 뭐 공사비도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정말 안 좋다 그랬는데 최근에 만나보니까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또 괜찮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뭐 도정하면서 크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무난하게. 무난하다. 예. 잘한다. 어쨌든 이런 쪽이 56% 네, 절반이 맞습니다. 넘어요. 예.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 따블로 앞서 나가고 압도적인데요. 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파트너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고 둘이 그 같이 할 그 레벨이 맞나?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 지금은요 그냥 일종의 인기 투표, 지명도 조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그 작년 촛불 국면 때 감정들이 국민들 속에 남아 있잖아요. 네. 또 기분 좋고 사실은. 네. 근데 막상 내년에 경기도의 운명이 다시 결정된다 이런 생각도 심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숫자는 거의 허수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정말 전 이상한 게 2014년도 판교 환풍구 사고를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황당무계했어요. 왜? 뭐 이게 이 시장님 책임이었다라는 식의 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내용도 아주 저열해가지고 그냥 뭐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뺀질거리더라. 손사래를 치더라. 지가 기자회견하면서 지가 더 많이 말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책임 안 지려고 성남시를 대책본부에서 빼자고 그러더라. 막 이런 저열한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남경필 지사 대신에 이 경기도의 부지사를 하면서 이거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총선에 새누리당 공천 받아가지고 수원에 나오다 떨어지고 그 사람인데 뜬금없이 뜬금없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책임 안 지려고 합의서에 서명 안 하고 뭐 회피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경기도가 관할하는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도 직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 공동 주최해가지고 2대1대하고 그 엉터리를 해가지고 사고 나서 거기 그 책임자가 자살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형사처벌 받았어. 그리고 손해배상을 경기도가 했어요. 성남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법률상. 그렇죠. 뭐 근데 아니 그 그렇죠. 배상 합의서에 성남시가 왜 사인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때도 나보고 사인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책임은 2대1하고 경기도가 있는데 책임 없는 나한테 내가 당신들 합의시키려고 내가 쫓아다니는 내가 왜 여기다 서명을 하냐. 결국은 안 했거든요. 이거를 책임 안 지려고 서명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은 가만 안 놔두잖아요. 정치적 목적을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의가 없어요. 사실에 어긋나고 그래서 제가 허위사실 유포. 정치하실 것 같던데 보니까. 고소하셨습니까? 지금 지시해놨어요. 아이고, 또 고소. 허위사실 유포. 아이고, 고소. 후보자 비방.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그렇죠. 손사래를 치더라. 책임 안 지려고 서명을 안 하고 도망다니더라. 이런 식의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라고 안 그래요. 네.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모욕적 표현으로 정치인이 일배도 아니고 말이야. 일배가 그러면 또 웬만하면 봐주지 우리가. 일배는 또 봐주시는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되고 네. 일배는 욕은 허용해. 예. 일배는 욕은 허용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되고. 그런데 정치인은 욕하는 거 안 되죠.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 1부지사셨습니다. 제가 황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난 이건 뭐 어떤 내용이 잘 모르겠던데, 그 길거리에 가거나 어떤 뭐 상점들 보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성남에는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름 이내로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매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그 안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래 왜 없어졌지? 뭐 어떻게 북한입니까? 서현동에 가면 뿌리지 마. 찾아보세요. 없어요. 서현역에 그거 많았거든. 서현역이나 뭐 미금이나 어디 가도 많아요. 그거 없죠. 없던데. 없어지고 저 성남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한 야한 옷 입고 무슨 안마 시술. 안마 그거 없죠. 예. 생각해 보니까 없죠. 그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런 거 뿌리면 그 대포폰이잖아요, 다. 예. 네.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음란성 이걸 뿌리면 전화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하는 즉시 전화를 차단하기로 했어요. 그럼 통신사 입장에서는 혹시 문제 삼으면 문제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죠. 이로 인해서 생긴 모든 피해 문제나 배상 문제나 법적 처리는 성남시가 다 책임진다. 근데 그거 다 대포폰의 불법행위라는 거라서 문제를 아무도 안 삼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낸 거죠. 끊어버리면 대포폰 계산하는데 돈 들잖아요. 예. 그 손해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 안 해요, 그걸.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채 단속도 이제 불법이거든요. 예. 이자 연 27% 이상 받는 거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광고도 처벌 사항인데 네. 이게 또 다 대포폰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공무원들 중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단속 쪽, 그 그물 단속을 하는 거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뿌리나 안 뿌리나. 그 뿌리면 그걸 찾아가지고 공무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올 거 아니에요. 네. 오면 잡는 거야. 야, 그 영업행위잖아요. 현행범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경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함정 단속을 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중계를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실제로 했더니 첫 달에는 조금 하더니 그 다음에 몇 명 잡히고 사채업자끼리 다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신고하면 이제 우리 저 사채 빌려줬는데 우리 신고도 받아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얼마 줬는데 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을 가장해 가지고 돈 받으러 오는 걸 잡죠. 잡은 다음에 경찰에 넘기고. 이제 여기 소문장 나니까 성남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있잖아요. 길거리 특히 아이랑 가는데 바닥에 막 야한 사진 그거 떨어지면 굉장히 민망해. 그렇죠. 뭐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차에 막 꽂아 놓잖아요. 그런 차에 꽂아 있고. 성남에 없다니까. 뭐 저랑 하니까 좋죠. 이런 거 막 일부러 하라고 막 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재명 시장에서 특별히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 와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지난주하고 다른데. 나 또 대선 때부터 내가 이재명 빨아가지고 찍혀가지고 말이야. 손을 얼마나 찍히니까 역차별하던데. 나 솔직히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했을 거야. 섭섭했다니까. 이렇게 사실은. 내가 이재명 빨아고 찍혀버리니까 뭘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개도 내가 안 했거든. 진짜요? 제가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했어요. 진짜로. 전화했잖아 그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작가 입장에서도 너무 그래 얘기를 하니까 도움이 안 돼. 네티즌이나 도움이 안 돼. 이미 막 너무 찍혀가지고. 맞아, 도움이 안 돼. 그래, 나는 내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듣는 사람 이 새끼 너는 이재명 빠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이재명 얘기를 안 하게 되지. 그렇죠. 그러게. 실제로 제가 이 작가의 그 EJ 덕을 많이 봤잖아요. 초기에 정말로 큰 도움 받는다니까. 그래서 팟캐스트는 거의 선구자 아닙니까? 선구자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걸 초기에 많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저를 많이 호평해 줬기 때문에. 아니 우리 친한 모습 보지 맙시다 이제. 나 안 친해. 그래 뭐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하는 말이야.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전임 시장 얘기도 했고 아끼면은 뭔가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지난주인가요? 또 그 성남 시청 안에 있는. 시청 안에 있다고 해도 되겠죠? 네. 스케이트장. 네, 눈썰매장이 오픈했다 그래요? 하나 스케이트장은 시청 안에 있고 이제 썰매장은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그게 정말 시끄럽고 말 많았죠. 그것 때문에 시청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래요? 왜요? 좋은 것 같은데? 그 새누리당 네. 그 시의원들이 이거를 또 꼴보기 싫으니까 뭐 핑계로야 뭐 주차장이 복잡하다 뭐 이러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한 10년 넘게 하던 건데. 아니 아이들 연인들 여기 타고 나면 굉장히 얼마나 좋아. 1,000원 내고 뭐 2,000원요? 1,000원. 그 장비 다 빌려주고. 좋다. 헬멧까지 다 빌려주는데
전국에서 놀러 와요 사실은. 그렇죠. 성남 홍보도 되고. 한 겨울 한철에 16만 명이 이용하는데 연인원이 엄청나잖아요. 그 사학 들어 사학. 근데 이거를 삭감을 해가지고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이제 살리려고 삭감한 사람 이름을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죠. 또 하셨구나. 전투를 안 좋아하네 아직 뭐. 그래가지고 이번 1월 달에 제가 스케이트장이 개장돼 있는데 이제 올 연말 걸 못하게 됐으니까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써붙인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 누구 이 사람들 삭감해서 이제 이거 끝이다 못한다. 그 이제 보도가 나가고 저는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더니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이거 시청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말해요. 네. 그거 공개되고 막 항의 전화 오고 하니까 나는 말도 안 했는데 통과시켰더라고 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그렇구나. 신기한 일이네. 신기한 일. 이 시점에서 시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좀 타협하시라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좀 좋은 게 좋은 거를 저도 좀 편하게 하시라고. 살고 싶어요. 아니 진짜 뭐 우아하게 우리 맨날 가면 뭐 사태지라고 그러니까 진짜 신경질 나요 그거.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이 시장 뭐 이런 소리 지르고. 그 진짜 듣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그거 그냥 수용하면요 스케이트장 없어지면 그 한겨울에 애들이 어디 갑니까? 그 어디 진짜 눈썰매장 그 민간 시설 가면 하루에 몇만 원 날라갑니다. 10만 원 기본적으로 날라가고 비쌉니다. 비싸요. 스케이트장, 스키장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빙상장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놓으면 1,000원 내고 와서 막 음식 싸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이거 못 없애서 그렇게 혈안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수용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10분도 흘렀고 모시기 힘들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아까 이 사이에 한숨 골라오셔서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 누구보다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어렵게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아파요. 뭐 마음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용기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 노력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뭐 저희 아들도 둘 있는데 이제 20대 후반이죠.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뭐 경험도 쌓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문 이게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 이유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거나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고 그걸 누군가가 독점해서 그래요. 그 불평등과 격차가 많은 사람들의 그 절망을 불러오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이유도 사실 과거 우리 세대 뭐 이 작가든 뭐 저 같은 사람들 살아왔던 그 세상보다는 훨씬 더 절망스러운데 그 이유는 시대가 더 나빠져서는 아니에요. 결국은 불평등, 격차, 누군가가 독점하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지 못하고 또 기회도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 상황이 생겼는데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만 하면 정말로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적 문제에 관심을 꼭 가져줘야 됩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만 공적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 뭐 정치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내가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이번 촛불 혁명에서 경험했죠.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수의 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자원 배분이 젊은이 또 많은 다수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공적 문제에 관심 좀 더 갖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도 아까 팟캐스트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이재명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또 대선 후보가 되고 뭐 이렇게 강력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고 이런 것도 팟캐스트 지금 팟캐스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우군 역할 중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 한마디 이제 인사만 해주시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제는. 저도 사실 팟캐스트 많이 듣죠. 뭐 특히 운동하고 이럴 때 그 이어폰 끼고 들으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면 사실 팟캐스트가 이렇게 성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마치 박근혜 대통령 저 사람이 저를 막 핍박해 주는 덕에 제가 유명인사 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박근혜가 개인적으로는 고맙죠. 근데 이 얘기했더니 진짜 한패 아니야? 뭐 이런 사람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개그다라는 것도 명시해 놓고요. 팟캐스트도 사실 언론들이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여하튼 뭐 좋은 하나의 이제
매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동영 작가 같은 사람도 먹고도 살고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를 지하가 아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볼 줄 몰랐죠. 아 진짜 골방에다가 저는 어느 날 사라질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일본으로 어디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 언젠가 또 도망가 있겠다 이러는데 다행히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야, 이런 지구멍에 볕이 드는 그런 것도 있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신 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거대 언론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정보 전달 루트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장님 보여드리고 저희는 한 5분만 더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장님도요. 6개월 뒤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시장 보내드렸고 원래는 이제 이거 마쳐야 됩니다만. 뭔가 모자라는 게 있죠. 지난 방송으로 인해서 뭐 댓글창이 뭐 난리가 났고요. 그렇죠. 저는 여기뿐만 아니고 수다문에서 또 한 방 했잖아. 뭐 그뿐만 아니라 온갖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동형 이름이 계속 나와. 이동형 뭐 난리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밑에다가 뭐 현상수배 그것도 걸어놓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내가 종편에 나갔던 그 화면이랑 또 합성을 했더라고. 그래 밑에서 뭐 종편 평론가 문재인에게 막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놨더라고.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홍 기자한테도 사과 다음 방송 사과 안 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네네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이거 협박 아니에요? 협박이죠. 해악의 고지니까요. 집어쳐놔야겠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 제가 보니까 저희가 우리 지금 PD가 지금 두 손 뻗고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지금. 지난번 녹음 시점이 12월 14일 그러니까 방중 이틀째였고 그렇죠. 기자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해야 될 것은 일단 제가 말을 좀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요. 혼밥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자료 조사가 좀 덜 됐었고요. 알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밥을 더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조사 없는 상황에서 이틀 상황에서 그때 그 기자 폭행 사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히 분석 안 하고 했던 부분은 뭐 제가 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뭔 얘기했어요? 혼밥. 보도 부분이 있었죠. 중국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 또 보도 부분 또 혼밥 부분 또 기자 폭행. 기자 폭행. 근데 기자 폭행은 이거는 논란거리는 안 된다고 봐요. 나는 맞은 사람한테 니네가 잘못 자식같이 쳐맞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명할 것도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의전? 그렇죠. 공항 의전. 영전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세 개인데 혼밥 문제는 박 변호사가 제가 얘기를 사과를 했고요. 보도 부분은 보도 부분은 홍 기자가 얘기했어요. 일단은 중국 가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CCTV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몰아붙이고 사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니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지. 이 상황에서. 그렇지만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좀 보기 드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CCTV 측에서. 그리고 일단 가셨을 때 난징 대학살 때문에 시진핑 주석하고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조율이 안 되고 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중 수교 25주년 맞아서 또 연내에 이 중국하고 꼬인 부분을 풀어보자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청와대가 고심 끝에 결정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일부러 자리를 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의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라는 건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홍 기자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비난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방중을 했는데 중국 언론에서 써주지 않았다 이 얘기했는데 그거 왜 거짓말하냐 난리가 났거든. 근데 당시 우리가 녹음 날짜가 그때는 그랬어요. 목요일입니다. 첫날 이튿날 때는 제대로 된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언론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도 안 있고 와가지고 80주년 행사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첫날에는 그런 게 보도가 안 나간 게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보도를 안 한 게 아니죠. 네, 중국에서 충분히 보도했죠. 뭐 어떤 식의 일정들이 자기들 고위 관리급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다만 첫날 우리가 모를 때 녹음할 때는 안 했죠. 아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그랬었지만은 그 이후로 어쨌든 우리 정부의 노력, 뭐 여러 가지 또 중국과의 협상도 잘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된 거죠.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그 방중 성과를 많이 냈고 훌륭하게 방중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점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방중 성과들은 방중 성과로 박수를 치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방송성과를 까내리기 위해서 홀대론을 제공하는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딱 나눠서 하면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래서 의전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첫날에 차관보가 마중로 영접을 나온 것은 이건 홀대가 맞다. 여기 지금 난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논리가 이제 홀대가 아니라고 하신 논리가 뭐였냐면 원래는 차관급이 나오기로 했는데 이분이 차관급이 공석이어서 차관보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뭐가 나오고 뭐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는 조선족이다. 예, 요 차관급은요 얼마 전에 공석이 된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계속 공석이었어요. 갑자기 공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중국도 알고 우리도 알았던 문제야. 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차관보로 밑으로 안 내리죠. 왜?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장관 한 명에 차관 2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외교부는 간부가 총 11명이 있어요. 11명. 부총리가 위에 있죠. 제일 부총리까지 하면 12명이야. 네, 그렇죠. 제일 꼭대기 제일 부총리급 1명. 그리고 장관급 1명. 그리고 차관급 4명. 수석 차관급 1명. 그리고 지금 차관보 부장조리 5명. 근데 이 부장조리는 차관보급 5명 중에서도 가운데밖에 안 돼 서열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환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관이 나오려고 했는데 꼭 차관이 나올 필요도 없어. 근데 차관이 나오려고 했는데 공석이면 옆에 다른 차관이 오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수석 차관 장관급입니다. 수석 차관급 중에서 가장 높은 차관이 와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장관급이 나와도 되고 부총리 가도 돼. 그게 안 되면 부총리급이 나와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차관이 공석이라고 차관급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별례입니다. 보급이 나왔죠. 그리고 박근혜 때는 수석 차관급이 나왔습니다. 장관급이 나왔어요. 박근혜 때는 수석 차관급이 나왔는데 문재인 때는 2단계를 내서 차관 복급이 나왔는데 그거를 항의도 안 하고 아니야 홀대 아니야 항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네.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네.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미국에 트럼프 왔을 때요. 중국이 누구 보낸지 아세요? 부총리급을 내보냈습니다. 강대국가 그렇다고요? 필리핀에 두테르테 왔을 때 중국이 장관급을 내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국은 굉장히 체면과 관시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 올 때 영접 나가는 거 이걸로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이 사드에서 장난질을 너무 심하게 해갖고 사드 때문에 저런 거잖아. 중국이 열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관보를 보내면서 결례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전 정권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중국은 저러냐. 중국 정부 입장도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사드는 잘못됐다. 한국 여행 가지 마라. 화장품도 사지 말고 중국에 있는 마트 다 철수해라. 이렇게 했는데 국빈으로 초청해가지고 하면 그게 모양새 안 난다. 만약 부총리가 나가면 모양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건 사실대로 이게 맞다. 그러니까 영전에서 홀대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중국을 욕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문정을 욕했습니까? 네. 중국을 욕해 또 이런 일이 아니라고. 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홀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꿍시안유 부장조리가 조선족이고 또 우리랑 사드 협상 담당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띄워준 거라고 하는데 천만 아니지 말씀이에요. 반대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그걸 풀려고 대통령이 가고 있는데 사드 협상 담당자를 내면 안 되지. 결례지 그게 말이 돼. 한 번 더 뒤통수 친 거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사드 얘기는 하라는 거잖아. 이게 뭐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쿵시안유가 사드 협상할 때 우리 쪽 파트너 있죠? 우리 쪽 파트너가 급이 뭔지 아십니까? 차관급이었어요. 그렇죠. 중국에는 차관보가 왔는데 우리는 차관급 그것도 외교부 차관이 아니고 외교보다 한 급발 더 높은 청와대 차관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격이 안 맞나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뭐랬냐. 괜찮다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중국에서 차관보를 내고 우리도 차관보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 이런 식의 의전을 안 했을 것이라 좀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무례를 범한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하지 않고서는 쟤네 봐라 다음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의전이란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외교부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이런 의전 부분은 국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청와대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잘못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를 깐 적이 있냐고. 잘했다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성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잘했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지. 네. 의전에서 이런 식으로 홀대를 했는데 아니야 홀대 아니야. 그게 무슨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자 문제도 되게 저는 슬펐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부분은 저희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고 생각하고
매를 드시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MBC도 그렇고 ITN도 그렇고 다 반성해야죠. 얼마나 더 반성을 해야 용서해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은 뭐냐면 그 사진 기자 얼굴을 띄워놓고 거기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았다는데 멀쩡하네. 생긴 걸 보니 조폭처럼 생겼으니 그 전에 어떤 갑질을 했는지 알만하다. 고소하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몇 분은 문제인 건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사진 합성해가지고 사실 안 맞는 거 짜집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뿌리고 있다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레기들을 욕하면서 기레기들한테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런 행동을 해요? 국정원 합성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나왔어요? 거죠. 국정원 욕하면서 국정원하고 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옆에 정부 옆에 예스맨만 나오면 그게 좋습니까? 에? 그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왕정이나 어떤 정권이나 간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뭐 간언 또 그냥 무조건 망했어요. 별것 아닌 얘기를 별것 맞는 걸 맞다고 하는 되게 거기다가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제가 그 혼밥 부분만 사과라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먹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면 국정홍보처 방송을 들어요. 괜찮지 않나? 또 봐라 또 욕하야. 저희도 어쨌든 더 신중하게 방송을 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번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어제 수다맨 녹음했거든요. 네. 수다맨은 더 난리 났으니까. 와, 근데 오랜만에 얼마나 목에 핏대를 세웠는지. 어제 하루 종일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어제는 진짜 무슨 폭탄 던지듯이 기관총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우리가 녹음 기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 정도면 해명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말도 못하게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워야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일요일 방송으로 내일이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